아유,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나이스 투 미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우선 뭐 그 이번 내용 중에 격자 에너지가 들어 있어서 격자 에너지 얘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내가 드린 요 프린트 있죠. 요거에 넘어가자 쭉쭉쭉쭉 해가지고는 328페이지. 328페이지. 근데 고체는 고체인데 고체 결정 뭐 이런 거까지 나와요? 뭐 HCP, CCP 그것도 한대요? 곳에 들어가? 한대요? 들어가요? 많이? 몰라요. 학습지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오나? 일단은 아니잖아. HCP, CCP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할것 응. 같아. 그렇죠. 왜냐면 챕터 10 첫 번째 발표가 본딩. 진주거든? 근데 우리가 진주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을 해. 진주가 갔어. 챕터 10이야 이거. 챕터 10이었지. 어? 진주가 사람 이름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뭐 아닌데? 야, 근데 우리 10일 따는 거지 안 했어. 10일은 뭐 고체 결정이 그러면 고체 얘기가 나오면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고체 관련해 또 아주 컴팩트한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니까 내가 드릴게요. 자, 뭐랬다고? 네? 아니 신층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어디? 근데 신청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신층 어. 면접 준비하는 어. 거 쌤이 근데 그거는 그거잖아. 어떤 고체 결정이요? 그냥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나와 있는 그 뭐 HCP, CCP 이런 거요? 네. 아 했어요? 근데 안 하자고 안 할지 이게 나온 게 어. 아이고 나 같은 안 되는 사람 그래. 근데 정규 수업에서는 안 하나? 안 하지. 상관이 설마 스피넬을 했다고요? 스피넬을 했다고? 설마 스피넬을 한 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스피넬이라고 결정 구조 중에 이제 끝판왕이에요. 이게 유니셀이에요. 단위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그거. 자, 봅시다. 마넬론 자, 여기 보시면 결정 구조의 이해.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하나 해볼 거냐면 거기 교재 내 교재 328페이지에 보시면 328페이지 찾았어요? 내 교재 328페이지에 보시면 2.3에 레티스 에너지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2.3의 레티스 에너지.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3 레티스 에너지. 자, 레티스 에너지라고 쓰고 필기할 때 있어요. 필기? 필기요? 필기. 필기 합니다. 필기. 하고 우리말 번역은 격자 에너지. 자, 이 격자 에너지는 이제 뭐냐? 우선 거기 이제 그 연습 문제식으로 이제 거기 나오는데 격자 에너지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보여주는 문제가 거기 격자 에너지 연습 문제 12번이거든요. 요거 이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여서 격자 에너지 전체를 그냥 그 문제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정의. 우선 이게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격자 형성 반응이에요. 격자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m 플러스 그다음에 x 마이너스 해서 mx 솔리드. 그래서 지금 m이라고 쓴 건 이건 이제 어떤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라고 쓴 건 이건 어떤 음이온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을 각각 이제 X, 뭐 M 이렇게 쓴 건데 이때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G의 뜻이 뭘까요? 기체. 그러면 기체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의미가 뭘까요? 기체가 뭘까요? 여기서 난데없는 기체를 언급하는 걸까요? 소정스? 여기서 기체의 뜻은? 기체의 뭐 의미. 왜 기체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좋아. 다민스? 기체의 뜻은? 이온 어. 결합을 어. 생각할 때 어. 기체 상태 그래? 좋아. 승지스? 기체, 여기, 기체의 의미. 좋아. 도원스? 도원스에게 태권도란? 하기 싫은 거.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도원스에게 진주란? 아까 진주 씨 나왔잖아요. 진주 씨. 도원에게 진주란? 진주. 진주 여기서 아까 나왔던 진주. 네. 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도원 기체의 의미는? 여기서 기체의 뜻. 그냥 기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 기체로 정의되느냐에 대해서 물으면 학교 선생님도 잘 모를걸요? 정말이에요. 그냥 기체값도 하지 아니 기체로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기체 상태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막 눈에 안 보이게 풀풀 날아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리학적으로 기체를 정의하는 이유는 자 이게 m 플러스라는 어떤 입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뭐 여기도 m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체라는 것의 의미는 서로 간에 거리가 얼마인 걸 뜻할까요? 서로 간의 거리가 무한정 먼 거를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기체라는 말뜻 안에는 입자 사이 거리가 무한히 멀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가 무한히 멀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인력 얼마일까요? 청력 얼마일까요? 그런 상태를 물리학적으로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가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액체가 아니다, 고체가 아니다의 기체가 아니라 기체는 물리학적인 의미가 입자 사이의 인력과 청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를 가정한 게 그게 기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하고 청력이 없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서는 EP가 뭐예요? EP?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기체 상태에선 위치 에너지가 0. 알겠죠? 0. 입자 사이에 인력 청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0이 돼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 기체라는 말을 언급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기체 상태로 있었던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모여서 MS 솔리드. 솔리드가 뭐야? 솔리드. 이게 고체이면서 지금은 이제 고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고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나중에 결정을 형성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건 위압 그래서 이압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m 플러스 뭐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혹은 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규칙적 구조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예를 들자면 왜 옛날에 막 나와서 엄청 인기 있었던 영화 중에 아이언맨 있었죠.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 수트 입는 장면이 되게 멋있게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언맨이 막 신호를 하면 전 하늘에 퍼져 있었던 아이언맨 수트 부품들이 어떻게 돼요? 막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지들끼리 슉 날아와가지고는 아이언맨한테 쫙 붙어가지고 촥 붙어서 하나의 형성이 만들어지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그러면 쫙 모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옹스트롬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가 1옹스트롬 거리 내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쫙 모이는 거. 그런 걸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 격자 형성 반응에서는 3. 이때 언제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얘는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이때 언제나 발열 반응입니다. 자, 왜 발열 반응이냐면 기체 상태에서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서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승지야? 그런데 이렇게 1옹스트롬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쿨롱 인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모이면 쿨롱 인력이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없던 인력이 생겼으니까 에너지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이때의 열량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 레티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 델타 H 한 다음에 격자 형성에 대한 엔탈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반응에 대해서 그걸 보통 격자 에너지 U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발열 반응이니까 이 녀석의 부호는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발열 반응이니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바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크기가 큰 음수입니다. 크기가 큰 음수. 뭐 예를 마이너스 800kJ/mol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승지 알겠죠? 아니 승지 야 그러고 이 로고가 이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게 마리떼 프랑스와 저번한 이게 여러분 모를 거야. 여러분 모를 거야. 요즘은 브랜드의 세상이죠. 브랜드의 세상이죠. 뭐 여러분들도 말만 하면 아는 샷땡, 굿땡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 브랜드의 세상이죠. 근데 그게 내가 여러분 말 할 때가 몇 년이지? 내가 여러분 말 할 때가 내가 9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92년도. 승지 우리 92년 때 뭐 했어요? 92년도에 우리 승지 뭐 했어요? 그런가요?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경제 규모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작았겠죠. 그럼 경제 규모가 작으면 그 브랜드들도 많이 입점을 안 해요. 입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 해외 브랜드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그때 막 들어왔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게스라는 청바지예요. 예. 사실 게스 청바지는 고가예요, 저가예요. 고가라고 보기는 어렵죠. 고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그 뭐냐면 경제 규모에서는 그 브랜드와 그 브랜드가 주는 그 가격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줬었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게스 청바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없지만 그때는 그 청바지 하나에 대해서 막 애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였던 거죠. 왜 요즘 왜 그 뭐 있잖아요. 뭐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뭐 노스페이스 눕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뭐 등골 브레이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다 한철 지나간 말이지만 그게 옛날에 다 있었다고.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프랑스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3 때 이거 하나 갖는 게 애들이 그렇게 그 원하는 거였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이 브랜드 역시 아주 좋은 브랜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을 확 훑고 지나갔어요. 막 고등학생들이 미쳐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좋아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 브랜드가 철수를 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요즘 다시 들어와서 이걸 보면 그 옛날 내가 여러분만 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나도 이걸 하나 샀었거든요. 엄마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뭔데 그게 뭐 땡땡 뭐 땡땡 뭐야 그게 무서워. 그래갖고 이거 사달라니까 해가지고 그때 한번 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기억이 있네요. 오 갑자기 이거 승지 그래? 그러네. 그래. 좋아. 도원이에게 브랜드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 자, anyway. 그래서 이 격자 에너지는 아주 크기가 큰 음수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그 책마다 정의를 좀 달리해서 옥스토비에서는요. 이 격자 에너지를 어떻게 정하냐면 마이너스 U로 정합니다. 마이너스 U로 정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엔탈피로 표현하면 큰 발열 반응인 건 맞는데 옥스토비에서는 격자 에너지를 어떻게 정하냐면 크기가 큰 양수로 격자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마다 정의가 좀 다른데 보통은 음수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준달책도 음수로 정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음수로 격자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됐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이 격자 에너지에 대한 정의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이 격자 형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고체 결정을 만들 때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까?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나서 결정을 만들 때 그 결정 구조가 뭐가 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나서 무조건 이 결정 구조가 될 거다를 알아내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렇다고 전혀 모르느냐? 전혀 모르지는 않아요. 대략 한 10%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내는 테크닉이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연구가 안 돼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임의의 양이온, 임의의 음이온 붙여서 무슨 결정 구조가 될 거냐 아무도 몰라요. 그럼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에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결정 구조를 하나하나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대화서까지만 추려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 그것까지 이번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공부 방법은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예를 들어서 1 m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우리말 번역 면심 입방. 면심 입방. 영어 표현 뭐죠? 도원스? 면심 입방 영어 표현으로. 아하. 영어 표현으로는 face centered cubic이라고 합니다. face centered cubic. 그리고 이제 말이 너무 길거든요. 면심 입방도 말이 길고 face centered cubic은 말이 더 길고 그래서 줄임말을 쓰는데 줄임말을 어떻게? 그 유명한 FCC라고 쓰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면심 입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m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만나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면심 입방을 이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또 면심 입방이냐? 아, 얘가 좀 흔해요. 우리 지구에 많아. 조사해보면 면심 입방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냥 많이 나타나는 거 위주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쑥지, 오케이? 자, 그럼 면심 입방을 그려보겠다. 아이고. 되게 줄게요. 준다. 슈서. 아이고. 지우자. 자, 면심 입방을 그려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자, 짠. 자, 뭘 그릴 거냐면 교재에 있는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 1이라고 하는 자글자글한 그림 있죠. 보이세요? 이거의 일부를 그릴 거거든요. 이거 일부를 그릴 건데 따라 그리기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한번 그려보는 게 교육적으로 좋아요. 한번 그려보면 좀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짜잔. 좋았어. 오케이. 예민해. 오케이. 자, 뭘 그린 건지 알겠죠? 뭐 한 거냐면요. 정육면체를 8등분 한 거예요. 정육면체 한 다음에 그걸 칼질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8등분을 표현을 한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양이온 있죠. 양이온을 그냥 편의상 이게 빨간색 이걸로 표현할게요. 알겠죠? 음이온은 이렇게 파란색 공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이제 이걸 여기 이제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이제 이 면심입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바로 우선 음이온을 이 정육면체 꼭지점에 이렇게 꼭지점에 이렇게 정육면체 꼭지점 어머 한 줄 하나 빠졌네. 하나 더 빠졌네. 오, 좋아. 승지야, 아름답죠? 그렇지. 조화와 규칙, 이게 아름다움, 뷰티.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우선 음이온이 꼭지점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노란색, 요 흰색 보조선은 이게 정육면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온이 어디에 있냐면 면의 중심에 있어요. 면의 중심, 그다음에 면의 중심. 보이시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음이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면의 중심에 음이온이 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저런 배열을 면심입방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이온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양이온은 우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무게중심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양이온은 모서리 오케이, 끝. 이게 바로 면심입방으로 배열되어 있는 M과 X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그려져 있는 이걸로 끝날까요? 계속 확장될까요? 이걸로 끝날까요? 계속 확장이 될까요? 계속 확장이 됩니다. 이 상태로 X축, Y축, G축으로 계속 영원히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붙여서 그려놓은 게 교재에 있는 그림 1인 거예요. 교재 328페이지 보시면 그림 1이라고 있죠. 그게 지금 이 녀석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린 거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하나 해볼 거냐면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두 번째 이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 간 음이온 간 상호작용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에너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물어봅시다. 도원스 상호작용력은? 크게. 그렇지. 바로 인력과 청력을 상호작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온들끼리 상호작용력이 나타날 텐데 혹시 여러분 이거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수식, 그 유명한 쿨롱 에너지 표현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자, 쿨롱 에너지 표현 어떻게 해요? 바로 EC 이렇게 표현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R분의 Q1, Q2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까? Q1, Q2 저렇게 표현하죠. 맞죠?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만큼이 뭐예요? 상수고 R이 떨어져 있는 거리고 그 다음에 Q1, Q2는 그 둘의 전하량 곱이고 맞습니까? 다민스? 힘들어요? 레몬 한잔 할래요? 왜요? 왜요? 소영이 먹을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승지 빠질 수 없지? 그쵸. 다 같은 친구인데 다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다 같이 먹어야죠. 그럼 도원이 빠질 수 없잖아요. 도원이 그때 됐는데 아니야. 도원이는 원래 잘 먹으니까 됐어. 네, 도원이는 알아서 막 먹어. 그래. 그거 1학년 남자애들 반을 수업하는 데 있잖아요. 저 레몬 있잖아요. 레몬을 까서 그냥 먹어요. 그거 안 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신 걸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걸 까가지고 막 엄냠냠냠 먹죠. 난 그거 나 막 몸이 들이 떨리는 거야 막 그런 애들도 있더라. 하도 잘 먹어가지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건데 이걸 약간 어디에 이제 적용해 표현해 볼 거냐면 요거를 이온 결합에 적용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 요런 꼴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Z 플러스 2 Z 마이너스 2. 자, 저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뚜두두두두두두 뭐 뚜두두두두두두 각각이 누구냐? 자, 요거의 어떤 양이온.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떤 음이온. 되겠죠? 맞나요? 됐죠? 자, 그러면 양이온의 Q1, Q2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의 전하량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하량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로 요렇게. 왜? 그래? 그 승지 이거 뺏어갔어요? 레몬 생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승지 좋아요. 자, 그리고 어떤 음이온은 그 전하량 표현을 Z 음이온의 E 요런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각각이 뭐냐면 이게 전하량 표현이 되는 거죠. Z 플러스하고 Z 마이너스는 각각 뭘까요? Z 플러스와 Z 마이너스는 뭘까요? Z 플러스 Z 마이너스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E는 뭐겠어요? E.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고 Z 플러스 Z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바로 이온가를 얘기합니다. 이온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MgO에서 우리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Z 마이너스라고 한다고요. 얘는 Z 플러스겠지. 그러면 그 이온가만큼 전자이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E 마이너스라고 하면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인 거니까 전자 두 개에 해당하는 전하량의 크기를 ZE의 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Z 마이너스 E.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쿨롱 그 상호작용력의
이온을 대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표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R은 뭐겠어요? R은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됐죠, 됐죠? 이때 봅시다. 이압 보이세요? 이 거리를 편의상 R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거리에서는 이 양이온과 이 음이온의 인력이 나타날까요? 청력이 나타날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니까 당연히 인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선 쿨롱 에너지 표현이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표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이고, 근데 이 R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 여기도 R이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도 R일 거고, 여기도 R일 거야. 그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R 거리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 몇 번 나타나느냐? 6번. 맞아요? 맞죠? 됐죠? 그 다음 어떤 색으로 표현해볼까? 요 거리, 저 거리 보이세요? 저 거리는 거리상 얼마가 될까요? 루트 2R. 그렇죠. 루트 2R의 거리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빡세다. 여기 있죠. 오케이, 다 찾았다. 몇 개 있어요? 요 그린색 짝대기 몇 개 있어요? 12개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잘 보시면 루트 2R에서 플러스 양이온과 플러스 양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금 12번이 나타날 거라고요. 맞습니까? 됐죠? 승지에 맞아요? 됐죠? 됐나? 그런데 이 12번의 상호작용은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청력이라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뭘 해볼 거냐? 이제 더 그리는 건 좀 그렇고 루트 3R. 자, 루트 3R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와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R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3차원 대각선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루트 3r이 되겠죠. 그럼 이 루트 3r의 거리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날 텐데 이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인력이 나타나겠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나타나겠죠? 그게 몇 번 나타날까요? 이제 8번.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한히 조사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시켜야 되겠어요? 컴퓨터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여기에 있는 이 결정 구조를 입력을 해주고 이 녀석에 대해서 무한히 수렴할 때까지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뭐만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봐. r인 거리에 6번의 인력, 루트 2r 거리에 12번의 청력, 루트 3r 거리에 8번의 인력.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3) 결정 구조 속 결정 구조 속 그 뭐냐 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쿨롱 에너지로부터 유도된 거니까 뭐 EC라고 쓰면 될 텐데, 자 저기 있는 저 수식 있죠? 저기에서 4파이 입실론 제로 한 다음 4파이 입실론 제로 한 다음 자 상수가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의 2제곱에 요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여섯 번의 인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 r만큼의 거리에서 6번의 인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력이면 위치 에너지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인력이 나타나면 위치 에너지는 음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음수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입니다. 왜냐하면 Z 플러스가 뭐예요? 양이온가죠. Z 마이너스가 음이온가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이게 1 플러스고 1 마이너스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인력의 크기만을 표현하자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청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루트 2r 거리에서 12번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때는 12번의 청력이 어떻게? 루트 2r의 거리에서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를 넣겠어요? 앞에 마이너스니까요. 청력의 위치 에너지는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양수가 될 수 있겠죠. 뭐만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인력을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루트 3r 이라는 거리에 8번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뭐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청력의 의미, 뒤에 플러스 붙어 있는 건 인력의 의미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r을 앞으로 뺄 수 있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 플러스 z 마이너스 2 제곱 하시고 곱하기 1분의 6 빼기 루트 2분의 12 더하기 루트 3분의 8 빼기 누누누누누 무한히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걸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면, 누구한테 계산을 시키면?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면 놀랍게도 요 값이 어딘가에 수렴을 합니다. 무리수로 수렴을 합니다. 이게 무리수라는 것도 다 증명이 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무리수로 뭐냐면은 그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렴한 어떤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앞에다가 A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수렴한 이 A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델롱 컨스탄트라고 말을 해줘요. 그럼 저 마델링 상수는 이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겠어요? 이미 다 구해져 있겠어요? 이미 다 구해져 있거든요. 그 구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 마델링 상수는 당연히 결정 구조가 달라져도 같겠습니까? 결정 구조마다 달라지겠습니까? 기하학적으로 보면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마델링 상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마델링 상수는 그래서 이제 3 됐고 1, 2 이제 어디 있을까? 자, 여기 줄게요. 자, 이거 말하고 쉬었다 할게요. 지금 다민이가 지금 비몽사몽해가지고 자, 그러면 2에 3 2, 3, 4 저기에 있는 마델롱 상수 A는 결정 구조마다 달라지지만 묘하게도 대략 2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좀 작으면 1.8 정도 되고요. 크면 2.6 정도 되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정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컴퓨터한테 시뮬레이션 시키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니까 쭉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얻어놓은 값을 보면 대략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만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구해놓은 값이 있는데 그 하나 보시면 교재 329페이지 보세요. 교재 329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329페이지에 보시면 그 오른쪽 위쪽에 약간 스캔해 놓은 표 하나 보이죠? 그게 예를 들면 소디움 클로라이드, 세슘 클로라이드, 징크 블렌드, 우르자이트, 플로라이트 다 결정 구조 이름인데 이런 결정 구조들에서 사람들이 다 마델롱 상수들을 구해놨을 거라고요. 구해놓은 값들이 거기 나오는데 1.74756 첫 번째 나오는 거 보여요? 1.74756 부터 해서 뭐 2.5, 뭐 2.4 뭐 이렇게 나오죠? 이상하게 막 4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좀 독특한 거고 보통은 이 언저리에서 좀 크거나 작거나 아시겠죠? 네, 그 정도의 값을 갖는 게 마델롱 상수다 라는 것을 기억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나는 충전.